품질 요소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화장품의 사후관리. 사후관리라는 게 뭐예요? 화장품을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건데, 회수 대상 화장품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왔어요. 어떤 화장품을 우리가 회수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장품은 회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방금 우리가 품질에 대해 배웠잖아요. 품질. 안전용기 포장 기준에 위배되는 화장품. 이게 안전성이 될 수도 있고, 아까 품질에 대한 내용과 연결됩니다.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 병원 미생물 오염된 화장품. 이거는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품질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걸 회수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보건이사상 위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그러면 안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엔 이걸 썼을 때 안전하지 않겠다, 안정적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키워드가 있으면 이거는 쓰면 안 되는, 회수해야 되는 화장품인 거예요. 누가 봐도 위험한 내용.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위조, 변조한 화장품. 이건 범죄 아닌가? 남의 얼굴에 쓰는 화장품인데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뭐 이거는 그런 거겠죠. 사용기한 다 돼서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 싫고 팔아서 돈 벌고 싶은 거야. 그렇다고 이렇게 변조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스스로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화장품도 회수 대상 화장품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이 내용들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넘어갈게요. 자, 화장품에 대한 내용은 다 배웠고요. 고객 관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개인정보라는 거예요. 개인정보라는 건데, 여러분들도 살면서 느끼셨겠지만 불과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저작권 이런 개념도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요. 개인정보 그냥 막 입력해도 별 상관 없었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게 바뀌었는데 여기 있는 개인정보도 그거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같은 그 병이 생기고 동선 추적하고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이거 개인정보 침해 아니냐 이슈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상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그 동선이 나와도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런 개인정보가 정말 중요하게 취급받고 있는 시대인 만큼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하더라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고객관리 전용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해서 사용하게 될 건데,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예약하고 매출 보고 재고 관리하고 상담 등의 활동을 합니다. 간단한 내용 넘어갑니다. 방금 말해드린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고객정보 입력인데, 이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에 대한 문제가 참 내기가 쉽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랑 민감정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시험 문제에서는. 자, 여기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인데, 뭐 성명, 주민등록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이 민감정보란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에 가입,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인데,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범죄 경력 정보도 해당을 합니다. 이게 그냥 법령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에 익히면 좋은데, 그냥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어요.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지금 슬슬 모집하고 있던데 그런 곳에 들어갔어요. 고객이 들어왔어. 새로 들어온 사람들 보통 이름 적고 주민등록번호 적고 앞자리를 적던 간에 개인정보 적잖아요. 그러고 우리가 화장품 만들면서 그냥 그 사람 가만히 있고 우리 가만히 있고 이러지 않잖아요. 뭐 안녕하세요, 뭐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뭐 누구 소개 듣고 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민감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어떤 정당 지지대회에 나가가지고 뭐 못 산다 하면서 나는 다른 정당 지지하는데 막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저 남편이 저쪽 지지하니까 이분은 이쪽 지지하고 있겠구나 하면서 뭐 정당에 대한 정치적 견해, 그 다음에 뭐 사상, 신념, 그런 민감한 정보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 차이는 사실상 좀 눈에 띄게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고유식별 정보, 개인정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고유식별 정보라는 거에서 이것도 문제집에서 많이 나는데 기출문제는 아니고, 다음 중 고유식별 정보가 아닌 것은에서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뭐 여권번호하고 한 개 더 끼워 넣어요. 그게 정답이겠죠. 딱 봐도 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운전면허번호를 입력해도 누군지 알 수 있죠. 외국인 등록번호도 누군지 알 수 있고 여권번호도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유한 식별 정보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민감정보는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건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왠지 넘어갈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고객정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고객정보를 처리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올리브영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했고, 그 CJ1 카드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올리브영 많이 가보셨을 텐데 저는 올리브영 이제 안 갑니다. 하여튼 올리브영 가면 고객님 뭐 CJ1 카드 있으세요? 물어보고 CJ1 카드 받으면 받았습니다 하고 쫙 긁으면 개인정보가 나오는데, 정말
정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 나옵니다. 이름도 김별표로 막 나오고 포인트도 얼마 있는지 안 보여. 진짜 그런 것도 요즘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알면은 상대가 불쾌할 수 있겠다 싶은 건 그냥 아예 안 나와요. 뭐 이런 거 괜찮지 않나 싶은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고객 정보 처리를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한다는 건 필요 없는 걸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호구조사를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저장해야죠. 그런 것들을 막 이야기했던 것들, 그러한 개인정보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을 때, 아 뭐 그때 뭐 남편분이 그당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기억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은 사소한 거에서 감사를 느끼고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쓰는 건 좋은데 이걸 문서화한다거나 이 전자 문서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것도 낚시 보기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좀 그럴싸해요. 보기에 뭐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한다, 필요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최소한이에요. 얘에 대해서 최대한 몰라야 내가 안전해. 예를 들어 싸이월드 같은 거에서 우리 개인정보 유출해서 난리 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싸이월드에서 내 이름밖에 몰랐어. 근데 유출되면 우리가 내 이름 유출돼봤자 뭐 세상에 쭈니덕이 100명이 더 있는데, 쭈니덕은 나밖에 없겠지만 제 본명이 어디 100명 더 있을 건데, 이렇게 넘어갔을 건데, 그런 리스크를 줄인다는 거죠.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줄이고,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개인정보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최신성. 쭈니덕이 쭈니 덕더러덕더러덕으로 바뀌었어. 이름 개명을 했어요. 저 사람이 쭈니 덕더러덕더러덕으로 바꿨구나 하고 이렇게 딱 바꿔주는 그런 최신성, 그런 느낌이죠. 어렵지 않죠? 개인정보 처리자는 민감정보 처리해서 안 된다. 제가 말했지만 이 민감정보라는 거는, 민감정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민감정보 그냥 들으면 그냥 민감한 정보구나. 여러분, 민감한 곳 찌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민감한 곳 건드리면 화나죠. 그러니까 이 민감한 정보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민감 정보를 함부로 처리해서 안 돼요. 근데 특별한 경우, 민감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 법률상 규정, 민감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개인정보 할 때 그 동의 체크받고 하잖아요. 뭐 어디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도 개인정보 동의하고 뭐 하는데, 민감정보는 따로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법령에서 요구하는 거, 그럴 경우에는 민감정보를 처리해도 돼요. 예를 들면 범죄를 일으킨 범인이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 민감정보가 필요해. 그런 경우에는 관련된 법률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을걸요? 이건 흘려 들으세요. 이렇게 대충 그렇다는 느낌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화장품과 개인정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했나 안 했나 한번 봅시다. 문제 풀어주세요. 신고가 필요한 영업의 형태를 옳은 것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맞습니다. 짱 쉽네. 이게 여러분 이거 지금 식약처에서 낸 예시 문제예요. 식약처 예시 문제 19문제 나왔었거든요. 그 문제 중에 2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유전자 검사 등에 얻어진 유전 정보. 우리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들은 공부 못하는 사람, 이러고 문제를 한 번 더 훑어보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 한번 돼봅시다. 신고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조금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등록이 떠올라야 됩니다. 신고랑 등록을 우리가 아까 나눠 배웠잖아요. 등록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등록은 제조업이랑 책임 판매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조업이랑 책임 판매업이 있어요. 수입업이랑 수입 대행업은 뭐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제조업이랑 책임 판매업은 아까 배웠는데 수입업이랑 수입 대행업은 뭐지?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책임 판매업에서 수입해서 파는 것도 책임 판매업이라고 했고, 수입해서 알선 수여하는 것도 책임 판매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전부 다 등록인 거예요. 오케이?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것, 아까 여권 번호, 주민등록 번호, 외국인 등록 번호, 운전면허 번호, 이거 뭐라고 했죠? 내가 이거 4개 말고 다른 예시로 나온다고 했어. 고유식별 번호입니다. 뭐 고유 번호라고 외우셔도 고유식별 번호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단답형 문제를 한번 추측해보면 다음 보기를 보고 이것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쓰시오 하잖아요. 근데 뭐 고유식별 번호랑 정보랑 뭐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여권 번호, 등록 번호, 외국인 등록 번호 이렇게 나왔을 때 단답형이야. 객관식이 아니라 보기도 없어. 그랬을 때 우리가 고유식별 번호, 고유식별 정보 이거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단답형으로 나와서 이거 틀리면 진짜 저 그 사시는 분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울 거예요. 알았죠? 문제 풀고 시험 끝입니다. 단답식이라서 바로 풀이 들어갈게요. 자, 익명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맞춤형 조제관리사라고 쓰시면 틀리지 않을까요? 탄화수소를 맞추시는 분들은 이제 예습이 잘 되어 있거나 그런 분들이겠죠. 오늘 안 배운 건데. 맞습니다. 3번 정답.
뭐라고 했죠? 여기 내용물에 내용물 넣거나 아니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 아니면 소분하는 거 이거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눈 감고도 계속해서 읊을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눈 감고 이거 무조건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다 맞췄고 두 번째는 탄화수소입니다. 탄화수소 하면 미네랄 오일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있으면 좋으시겠지만 이게 식약처 예시 문제인데 이거는 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안전용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 안전용기에 관한 내용 아세톤, 그 다음에 메탈 살리실레이트 5%, 그 다음에 여기 탄화수소류 10%. 이렇게 하면 오늘 강의는 끝났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저는 이제 구독해주시는 걸로 저의 강의 비용은 이 시험이 끝나더라도 저를 기억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화장품 쪽으로 계속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뭔가 했을 때 조금 더 호의적인 눈빛으로 봐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좀 좋게 봐달라고 나중에 제가 뭐 하고 있을 때 혹시 보시면 제 착한 애다, 강의도 무료로 한 애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 지금 여러분을 응원하듯이 나중에 저 좀 응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0시 50분이 됐으니까 저는 이제 이만하고 방송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듣느라 되게 고생 많으셨고 다음 자료도 준비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9시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